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전격 기소하면서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잠잠했던 미중 관계가 다시 좀 전운이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화웨이 부회장, 그러니까 멍완저우 CFO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 권투시합이 있는데 이제 레프리가 이제 선수를 불러가지고 이제 게임 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중국 이런 선수가 미국 선수가 이렇게 주먹을 한 대 툭 친 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예. 상당히 그러니까 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중국 대표단이 막 미국에 도착한 그 당일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중국이 뭐 상당히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계속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국 외교부에서 뭐 당장 발끈했죠. 예. 정적인 카드를 썼다, 뭐 박해다. 중국 기업의 이익을 아주 결사적으로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악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예. 중국이 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크게 불거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 중국이 이걸 긁어가지고 더 실익을 얻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홍콩 신문의 보도고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오늘 그 중국이 이번에 그 미국 쪽에 무역 구조 개선에 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했던 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물론 뭐 중국이 계속 발끈하고 하지만 악재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 협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백악관 쪽에서도 적당한 낙관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네. 이 화웨이 사태가 사실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뭐 네, 중국이 이제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수입도 많이 늘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S&P라고 그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예. 회사. 이게 세계 3대 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중국이 그 자기네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걸 풀어줬습니다. 그 중국에도 물론 신용평가 기관이 있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는데 일단 S&P가 들어가기로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아멕스 카드 있죠. 이게 그 중국 그 시장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예비 허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어떤 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허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변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그 중국에서는 그 성의 표시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중국이 아쉬운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굽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이제 관세 부과에 맞서서 WTO에 미국을 제소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이미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WTO에서 이제 양쪽 중재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분쟁 중재 패널을 만듭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앞서서 그 미국이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 게 있는데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까지 같이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자무역 시스템을 흔든다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국제적인 여론으로 중국이 몰아가고도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태도를 보니까 회유책 그리고 강경책을 좀 둘 다 쓰고 있는 양면 전략을 취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WTO를 통한 이런 중국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런 관세 부과가 결국에는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국제 분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트럼프는 뭐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예. 트윗에다가 내가 그렇게 그 철강 관세를 부과한 바람에 미국의 철강 산업이 완전히 회복됐다. 네. 일자리도 늘어났다. 아주 뭐 강하게 그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여기서 좀 더 물러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좀 미중 패권 싸움이 장기화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중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무역 갈등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나름대로 입는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요.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올해 되면 새해가 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그 실적 그 전망치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아주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예. 그리고 또 어제는 그 캐터필러 그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죠. 예. 하고 엔비디아라고 그 미국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실적이 엄청나게 나쁘면서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국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다. 특히 중국의 그 비즈니스 그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 예. 이런 거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 참 생각이 좀 많을 텐데 이번에 미중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미국은 어떤 걸 더 얻어내려 할 거고 또 중국은 또 어떤 것들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게 될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재선입니다. 예, 네. 그 북한 문제도 그거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미중 예. 무역 협상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들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그 양쪽에 다 이제 많은 그 이제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글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서로 간의 수입선이 바뀔 경우에 그게 가장 옮겨갈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꼭 경제만은 아니죠. 네. 어떤 그 북한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미중 간에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해결될 경우에 우리한테 또 어떤 북핵 문제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이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